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자,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챗GPT 박 박사님 그리고 챗GPT면 나 성능 되게 좋은 거야. 그렇죠. 칭찬한 겁니다. 칭찬. 자, 우리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까지는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이고요. 아, 네, 그래요? 아직 딴거 안 하고 네. 딴 거 안 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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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데이터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눔나님, 우는나이 27님, 최승범님 감사합니다. 데이터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릭4, 데이터릭 숫자 4 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방송이 어마어마한 또 열풍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김 팀장의 그래요? 코드 인터프리터 방송이 네. 뭐 조회수가 네. 아직 모르지 뭐. 아직 우리 챗GPT한테 물어봐요, 한번. 네. 네. 내가 이런 예측도 방송을 잘해주는지. 했는데 그것도 있는 거 알아요? 연설문 같은 거 업로드하고 이 연설문이 괜찮은지 한번 봐줄래? 이런 것도 챗GPT가 한다면서요? 아, 그럼요. 진작했죠, 아. 그거는. 그런 것도 한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 분석만 다루고 있는데 뭔가 그런 거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데이터와 무관하지만 특집 이런 거. 데이터 완전히- 얘기 안 하는 데이터 올릭.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재밌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고양이 우리 얘기 한번 합시다. 고양이 특집 좋다. 고양이 특집. 그래, 좋아요. 그리고 저 이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쉬는 동안 그 약간 온라인 출판 같은 걸 한번 해보려고 이직 비책이라는 시리즈를 쓴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직 비책. 이직의 비밀. 이직 잘하는 법? 네, 인사 담당자가 오. 알려주는 아무도 안 알려주는 그런 이직의 비책 이런 것도 오. 하나 콘텐츠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와 무관한 데이터릭도 재미있게 들어주신다면 그것도 한번 방송으로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거기에다가 이제 뭔가 데이터 분석가로서 이직의 어떤 그런 결합시켜가지고 이야기 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주제 제안해 주세요. 아무거나 데이터 올릭과 관련 없는. 그러고 보니까 이직 비책 같은 경우는 라이브로 해도 재밌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러네요. 질문이 많을 것 같으니까. 질문도 많고 또 이직 경험 어. 많으신 청취자분들 계실 음. 테니까 팁 같은 어. 것도 같이 들어보면 좋겠네요. 요거 한번 라이브로 해보는 걸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또 방송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있는지. 방송 주제? 네. 이제 우리가 챗GPT에 다 먹혔잖아요, 방송이. 그러게 뭐 해? 우리가 다양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지금 방송할 거리가 없어요. 아니, 근데 챗GPT 써보기로 사실 컨텐츠 할 게 많아요. 그래갖고 근데 그거를 실제 우리가 수행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려고 들면 할 건 여전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 약간 계속 새로운 소식이란 건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소개하는 자리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김 팀장은 뭐 할 거예요? 글쎄요. 데이터 말고 내가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고양이 해, 고양이. 떠오르는 게 고양이 얘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캠핑. 아니면 우리 각자 취미 같은 것들 있으면 이야기 그간의 취미 생활 이런 것들 얘기해도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럼 이제 청취자분들이 얘들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진짜 할 거구나. 진짜 할 거 없구나. 맞아. 진짜 할 거 없으면 신변 잡기 하는 거지. 근데 또 아니, 몰라 그런 거 하다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거니까.
아니 가끔 댓글로 "뭐 다뤄주세요."라는 게 좀 있었는데 요즘 좀 뜸하신 것 같아 가지고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그런 것도 거의 데이터와 관련된 질문들이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아 그러니까 취미 우리 방송 같은 거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조 과장 최근에 데이터와 뭐 뭐 취미 있어요? 음. 최근의 취미 제가 키보드 말고? 크로키 글쓰기 취미 있는 거 말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림. 예. 어. 음.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뭐 음. 이렇게 좀 한 5분 10분 정도 시간 날 때 회사에서도 가볍게 이렇게 크로키로 뭔가 스케치 같은 것도 좀 취미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음. 취미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필라테스도 하고 있고 음. 그래요? 그건 뭐 오. 건강을 위해 하는 거죠. 그거랑 골프 배운 지 인제 한 1년 정도 돼서 골프도 레슨 받거나 1 년이나 연습하고 했어요? 있고 예. 작년 한 오. 6월 정도부터 해서 근데 되게 힘들어요. 골프가 1 년이면 필드에서 하는 정도인 건가? 필드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습니다. 스코어가 그래요? 문제인 거지. 초보자 예. 가면 민폐고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첫 번째 라운딩은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이제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랑 가면 좋죠. 오. 초보자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랑 가면. 음. 뭐 음. 고런 얘기 해 줘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조 과장의 골프 학습기. 진짜 이게 골프는 다른 스포츠는 잘 모르겠는데 100을 노력하면 최소한 50 이라도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음. 실력이 한 30은 음. 오르거나 아니 뭐 정 안 되면 10 이라도 올라야 되잖아. 근데 골프는 100 그게 을 아니야? 투자하면 1이 오르거나 마이너스 1이 돼. 막 어. 아니 그러면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취감이 너무 없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엄청 좌절에 휩싸이죠. 음. 그래서 왜 골프 PGA 투어 선수들 봐도 골프 잘 안 풀리는 날에는 막 집어 던지고 화내고 욕하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게 음. 평생 밥 먹고 그래. 골프 치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 마인드 컨트롤이 그렇게 중요한 스포츠라면서요. 네. 근데 저는 마인드가 체력으로 해결 안 컨트롤이 안 되는. 되기 때문에 잘 못 치고 있습니다. 음. 박 네. 박사는 최근에 뭐 취미 있어요? 취미? 뭐 취미가 '아 나 지금 취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한 지도 꽤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쉬는 네. 시간에 뭐 일 해요? 그러니까 일이 일 있음 말고 하는 거. 어. 일 말고. 그러니까요. 애기 보는 거? 그러고 보니까 박 이제 박사는 지금 그래. 박 박사는 아기가 둘 이고 그죠? 회사에서도 그렇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음. 취미 이런 건 되게 사치겠다. 그죠? 박 아 뭐 박사 근데 네덜란드 네. 살아요? 왜요, 왜요? 왜? 책상이 대각선으로 휘어 있어 가지고. 이거 기울었나 보다 카메라 잠깐만요. 때문에? 이렇게? 어. 네덜란드가 책상이 휘어 있어? 네덜란드가 지반이 물렁물렁하거든요. 모래로 돼 있어서. 그래서 아 건물들이 이렇게 집이 내려가 있어요, 기울어져요? 한쪽이. 예. 그래서 음. 오. 리모델링을 할 때 그 무너진 각도에 맞춰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 어. 그 바닥에다가 평평하게 리밸런싱 같은 돼서. 걸 하는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밖에서 음. 이렇게 오. 보면 앞으로 다 기울어 있어 이렇게 집들이. 오. 지금 안 기울어지게 본 게 제가 볼 때는 휴대폰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상하네. 뭐지? 집이 기울어져 있을 것 같으니까 박 박사 조심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본 방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박 박사가 준비했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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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근데 주제는 이 네. 와우를 누가 시작한 거야? 왜 맨날 와우라고 하는 이거 거야? 박 박사가 시작했어. 그리고 김 팀장이 죽어도 안 따라하다가 드디어 따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와우 박 박사의 콘텐츠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예전에 네. 미안해요.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와우였어요. 네 알겠고요. 갑자기? 그럼 부를 때마다 "와우." 이렇게 불러? 와우야. 그렇죠. 와우 이렇게 불렀죠. 그러면 막 야구나 축구나 뭐 이런 거 응원하다가 "우와우." 이러면 막 쳐다보겠네? 한국어로 단어스럽게 와우라고 한 사람은 없지 않아요? 원래 그렇군요. 와우는 이 귀에 있는 그 인공 와우 뭐 이런 거 월드 오브 얘기할 때 보통 워크래프트가 와우 아닙니까? 그것도 와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미안해요 박 박사. 알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네. 오늘 네. 내 콘텐츠를 듣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네 별로 없어.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자 합시다. 좋습니다. 오늘 찾아본 주제는 덕디비를 소개할 겁니다. 덕디비요? 덕디비 네. 오리 데이터베이스인가요? 이거 덕질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렇군요. 네. 야 김 팀장님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 좋아요. 덕디비는 지금 약간 데이터 분석 쪽에서 그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로컬에서 수행할 때 그러니까 내가 혼자 수행하고 음. 싶을 때 쪼금
효과적인 도구로 최근에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개발 도구예요. 설명을 해 보자면 얘가 소개 멘트가 있을 텐데. 소개 멘트에 몇 가지를 덕DB가 DUCK DB 맞네요. 네 맞아요. 예. 그 덕 맞아요. 실제로 네. 그 덕이네. 그러네. 네. 덕DB의 소개 멘트를 보면 덕DB 네. is an in-process SQL 올랩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르겠는 단어 2개 정도가 있어서 그거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얘가 그래서 어떤 거다. 지금 뭘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좀 소개를 해 볼까 해요. 네. 우선 그동안 계속 그렇게 뭉개 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올랩이 뭐냐입니다. 뭐가 뭐냐고요? 올랩, 올랩. OLAP. 예, OLAP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냐? 음. 그리고 이거의 반대쪽 원래 있었던 게 뭔데 지금 OLAP라는 놈이 나온 거냐라고 했을 때 OLTP라는 놈입니다. OLTP 데이터베이스와 OLAP 데이터베이스라는 종류가 있고 우선 덕DB는 OLAP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라는 뜻이에요. OLAP가 뭐의 약자냐면 온라인 다 까먹었어 또. 아이고 참나. 이거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시험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무슨 약자잖아. 에이, 맨날 까먹는데 나 맨날. 어쨌든 그 올랩이 분석용 DB라는 그 큰 범주 내에서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OLTP는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쓰는 애예요. 그거에 대해서 2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 볼게요. 트랜잭셔널 올랩 저 찾았어요. 온라인 좋아요. 애널리티컬 프로세싱이래요. 맞아. 네. A가 어널리티컬이었다. 맞아. 네, 애널리티컬. 네. 그리고 OLTP가 그 부분만 트랜지셔널로 바뀔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왜 트랜지셔널이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제가 전에 데이터베이스 특집하면서 트랜지션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애시드 원칙 뭐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트랜지션은 어쨌든 한 동작 내에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변경들을 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도 있고 그 단어들이 전부 일치한 단어들은 아니지만 어떻게 소개해 볼 수 있냐면 행 기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 행 기반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업데이트되고 지워지고의 속도가 중요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 트랜지션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의 입금 기록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수행되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출금 자체를 트랜잭션의 일종이고 다른 대부분의 서비스들도 전부 어떤 데이터가 기록되고 변경되고 제거되고의 등등의 모든 행동이 전부 트랜잭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이커머스 사이트 쇼핑몰에 들어가서 제품을 주문했어. 그러면 주문 기록이 어디 써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트랜잭션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이트에 주문 눌렀는데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뭐 안 돼.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성능이 느리거나 뭐 다른 데도 느리겠지만 데이터베이스 성능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래서 그 트랜지션이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OLTP DB인 거고 원래는 OLTP 데이터베이스밖에 없었어요. 그런 요구 사항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라는 걸로 보고서는 이거 분석하는데 쓸 수 있지 않겠어? 같이 갖고 와서 해보려고 그랬더니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왜 느린지 몰랐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분석에 특화되게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설계 좀 다시 해보자라고 하면서 나온 게 올랩입니다. 그래서 OLAP Analytical Process라고 돼 있고 얘는 특징적으로 컬럼 기반 프로세스를 수행을 합니다. 컬럼 기반이라는 단어는 혹시 김 팀장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아는 컬럼 기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어요? 저는 컬럼 기반이 아닌 걸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그쵸. 그치. 그 말을 듣고 싶었어. 어. 김 팀장이 쓰는 도구들은 전부 컬럼 기반이 기본으로 돼 있을 겁니다. 네. 네. 컬럼 예를 기반이 들어 아닌 우리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MySQL, 포스트그레, 오라클이 우선 컬럼 기반이 아니죠? 그렇구나. 네. 그 서비스 운영에 보통 사용한다고 부르는 뭐 IBM 뭐 DB2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 전통적인 우리가 많이 아는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아주 옛날 거부터 RDMS라고 부르는 애들은 전부 로우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행 기반. 왜 그러냐면 행에는 그런 여러 테이블을 만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동시에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얘의 뭐 통장 번호, 지금 몇 날 몇 시였는지, 잔고가 얼마였는지, 그것 때문에 입금인지, 입금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걸 쓰면 방금 말한 것만 해도 뭐 날짜 시간 데이터, 그다음에 스트링 데이터, 그다음에 숫자 데이터, 숫자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있는 것들이 한 번에 기록돼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변경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의 생산 변경, 지우기 등등이 빠른 게 OLTP 데이터베이스예요. 그게 빨라야만 되는 게. 그래서 그걸 T 뭐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트랜지션 속도를 측정하는 그 지표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단점이 뭐가 되냐면 그런 게 어려워져요. 지금 우리가 분석에서 많이 쓰는, 예를 들어서 날짜 언제부터 언제까지 데이터 줘. 이런 거의 속도를 늘리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면 이미 행 기반의 속도 최적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열 기반의 프로세싱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것처럼 열 기반의 필터라고 부르는 일종의 뭐 처리들, 뭐 SQL로 따지자면 그 셀렉트 웨어절이구나. 웨어절에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수행할 때 속도 최적화를 만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웨어절 하는 속도 부분을 최적화해서 만드는 다른 DB라고 만든 게 올랩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 기반과 열 기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김 팀장이 저는 컬럼 기반, 그러니까 열 기반인 거가 아닌 걸 상상할 수 없는데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롱폼 와이드폼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타이디버스에서 소개를 한 적도 있고, 타이디버스에서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소개할 때 롱폼이 컴퓨트 최적화된 친화적인 양식이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컬럼 기반의 필터라든지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속도에 벡터라이즈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라이즈라는 거는 여러 개를 동시에 한 번에 만드는 걸 컬럼 사이즈에서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컬럼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냐면 같은 자료형을 가져요. 같은 자료형이요? 네, 한 컬럼은 같은 자료형이에요. 그쵸. 그걸 강제하잖아요. 근데 아까 네네. 말했듯이 행 기반은 행 다르겠네요. 하나에 여러 자료형이 들어있는데 그건 다 검사해야 돼. 어. 네, 근데 그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컬럼은 어떤 하나의 자료형으로 통일돼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안 해도 되고 한 번에 처리해도 되고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렬 수행을 만드는, 최적화를 만드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두 개의 장르의 애들이 있다. 그래서 이 덕DB는 올랩 DB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분석용 DB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개념 하나.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더 소개해야 될 건 인프로세스입니다. 인프로세스는 두 분 다 좀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프로세스라는 단어를 처음 소개는 아니고 소개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데이터베이스가 SQLite예요. SQLite는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 쿼리 엔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일 형식이 있고 그다음에 쿼리 엔진이 있는데, 보통은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실행해요.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따로 실행할 거예요. 근데 SQLite는 실행하지 않아요. 파일만 있어.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실행하는 코드가 실행하는 주체한테 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으로 실행한다. 그거는 파이썬이 SQLite를 같이 실행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네트워크 통신을 안 해도 돼요. 로컬에서만 할 수 있는 거구나. 뭐 물론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말하는 장점에서는 그쵸, 로컬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컴퓨터 내에서, 그리고 어떤 그 프로세스가 됐든, 그래서 인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CPU의 프로세스로 실행되잖아요. 근데 그쵸. 그 프로세스 내에서 같이 SQL 쿼리 엔진이 실행돼요. 그래서 인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거야. 원래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실행되어 있고
걔한테 통신으로 요청하고 통신으로 결과를 받는 구조로 돼 있어서 디스크 IO랑 네트워크 IO를 두 개를 수행해야 되는데 SQLite는 in process 데이터베이스 쿼리 엔진이어서 파일 IO만 있고 프로세스 안에서 한 번에 실행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통신 IO가 없어요. 음. 그래서 그 개발 사이드에도 그래서 그 SQLite 같은 in process DB를 아예 프로덕션에 사용하거나 그게 또 더 유리하다.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는 포스트그레나 다른 전문 RDBS보다 더 빠르다. 같은 주장을 하는 생태계도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덕DB로 돌아와 보면 덕DB가 그래서 in process SQL 올랩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면 지금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실행하지 않아도 그냥 패키지 설치해서 수행하는 식으로만 해도 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과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네? 같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인기 있게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인기 있게 되는 이유가 얘가 굉장히 많은 언어에 인베드 이미 돼 있어요. 패키지도 다 이미 있는 편이고 그래서 가장 분석 프로세스라고 부를 수 있는 뭐 파이썬이랑 R, 뭐 러스트, 고, 자바, 자바스크립트 이런 애들로 그냥 패키지 불러오기로 수행할 수 있고 패키지 불러오기를 하면 그냥 SQL 문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 부를 것에다가 쿼리해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다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파이썬도 그렇고 R도 그렇고 뭐 물론 그거를 그 디스크에다가 놓고 수행하는 여러 가지 다른 편의 기법들도 당연히 있지만 얘는 그냥 이걸 쓰는 것만으로 그걸 대행해서 수행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우선 1번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파일을 로컬에서 얘를 쓰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이 열 기반 데이터베이스의 생태계들 덕분에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기는데 열 기반 데이터베이스의 파일 형식 중에 하둡 데이터베이스? 아니지. 하둡 에코시스템에서 인기 있어서 표준화가 된 자료형 중에 하나가 파켓 자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썬에서 파켓이요? 많이 쓰죠. 네. PARQUET 라는 자료형이 있고 얘가 장점이 굉장히 압축률이 좋고 그다음에 컬럼 기반 데이터베이스 쿼리 엔진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압축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 자료형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쿼리 엔진들이 굉장히 많고 파이썬도 네이티브로 지원하고 있고 R도 에로우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네이티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덕DB는 이 파켓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쿼리할 수 있어요. 그 파일 그대로 불러와서. 그러니까 제이슨이나 뭐 CSV로 자료를 저장해 놓고 얘를 쿼리해서 뭐 분석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더 압축이 좋은 예를 들어서 파켓은 자랑하기를 CSV랑 제이슨이랑 비교하면은 거의 50배에서 100배에 가까운 데이터 압축률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심지어 제 메모리가 엄청나게 크지 않더라도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과거에 있었던 여러 기술들이 혜택을 입어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소개하냐면 제가 최근에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전에 한번 지난 방송 때도 제가 근황 때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그 더 전에 폴라스라는 걸 한번 써봤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폴라스 때 경험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얘는 그 SQL이다 보니까 그냥 타이디버스의 디플라이알 생태계에 그냥 바로 붙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그렇게 썼을 때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DB 붙여서 쓰는 수준의 디플라이알을 쓰는 수준이어갖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썼거든요. 그래서 얘 왜 이렇게 돼 있지? 저건 왜 저렇지라는 걸 고민해 보다가 폴라스랑 비교를 해보자면 약간 이런 식이에요. 폴라스도 소위 덕DB 같이 인프로세스 데이터 핸들링 패키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뭔가
러스트로 만들어서 빠르다라는 걸 강조하는 패키지고, 그리고 그런 문법들을 여러 데이터 핸들링 테이블을 핸들링하는 여러 문법들이 여러 패키지나 언어나 등에서 만들어져 있는 학습 그리고 경험치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모아서 표준화 시켜보자 같은 맥락으로 만드는 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제 입장에선 알스럽지 않아요. 콜라스는 좀 문법이. 예. 문법도 그렇고 사용하는 저의 경험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음. 알스럽지 않다는 표현은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럼 그게 타이 뭔지를 타이디버스스럽지 않아. 어떻게 설명해야 음. 될까? 예. 체이닝? 우선 체이닝이 잘 안 된다? 체이닝 그러니까 그 파이썬처럼 다 체이닝 쓰는 형태로 문법 메소드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뭐지 디플라이어 같은 경우는 컬럼명 같은 걸 다 자동 완성 시켜주잖아요, RStudio 통해서.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네. 되고, 그 함수 나왔는데도 그 함수명 그러니까 메소드의 설명이 되게 빈약하게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아직 개발 중인 거에 대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 갖고 이거 역시 쓰면서 불편하다. 이거 왜냐면 옆에 설명서 달아 놓고 계속 살펴보면서 했어. 거기다가 이제 제가 느꼈던 제일 큰 허들은 이거 네이티브 함수를 같이 못 쓰네. 이 프로세스 중에가 저한테 되게 음. 컸거든요. 이제 음. 그래 갖고 이제 루브리데이트 데이터 뭐지 날짜 시간 데이터 핸들링도 전혀 못 쓰고 뭐도 못 쓰고 다 그런 식이었어요. 전부 그 플러스가 네이티브로 제공해 주는 함수를 메소드만 사용할 수 있었어야 됐어. 그래 갖고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지?" 막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했단 그러게. 말이에요. 죄송해요. 불편해서 어떻게 저 네. 써? 급한 일이 생겨 가지고 방송에서 잠깐 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좀 진행을 해 줘야 네네 될 것 진짜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네네네. 일이 생겨 가지고. 청취자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저는 먼저 나가 볼게요. 네. 또 아예 나가는 건 아니야? 다시 올 좋아요. 건가 보네? 그런가 봐요. 좋아요. 음. 그래 갖고 어쨌든 폴라스는 약간 그랬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패키지 그 데이터 핸들링 패키지 예를 들어서 걔 누구야? 아래서는 데이터 테이블 같은 애라고 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였구나라는 걸 덕DB를 써 보고 느꼈어요. 음. 왜냐면 dplyr이 DB를 붙여서 쓰는 dbplyr 그러니까 그 커넥션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DB 커넥트. DB 커넥트를 만들고 DB 음. 커넥트인 애를 dplyr의 팁을 형태로 추상화를 해 놓고 그 한 애한테 쿼리하면서 핸들링을 해 보다가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한테 "그 데이터 다 내놔."라고 한 다음에 메모리로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음. 그걸 콜렉트라고 불러요. 콜렉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이 그냥 dplyr를 가지고 써 본 사람 입장에선 되게 이상해요. 음. 그렇잖아요. 뭐 데이터를 처음에 10 개밖에 안 주고 지금 여기 총 데이터 몇 개인지는 보여주지도 맞아, 않고 맞아. 그런 예. 식이죠. 예예. 그리고 무슨 함수를 썼는데 그게 없대. 그리고 갑자기 "이거는 다른 걸로 해야 된대." 막 이러면서 꼬여 있고, 그게 저는 이미 익숙해져서 좋지만 되게 어색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뮤테이션 함수 내에, 그러니깐 어떤 컬럼을 계산하거나 생산하는 함수 내에서 베이스 함수들 갖고 넣어서 할 때 되게 특이한 지점 중에 하나가 거기에 우리가 안 쓰는 없는 함수를 써도 데이터베이스에 함수가 있으면 동작해요. 어? 그렇게 수행해 줘 dplyr이. 예를 들어서 데이터 아. 트렁크라는 함수가 R 베이스엔 없어요. 그 포스트그레에 있거든요. 뭐 다른 DB에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데이터 트렁크라고 그냥 함수명을 뭐 소문자를 쓰든 그냥 작성을 하면 그걸 그냥 SQL로 해석해서 그냥 쿼리를 해 줘요. 오, 편하네. 예. 음. 단점이 있는 거지. 왜냐면 그러면은 실제로 각 DB의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쓸 수 있다는 소리니까. 그걸 익혀야 쓸 수 있다. 그쵸.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펑션으로는 못 하고 대체해서 쓸 수는 없고. 그거를 이제 dbplyr이나 dbi나 네. 그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 패키지들이 있는데 거기서 변환을 지원해 줘야 돼요. 지원해 주는 것들만 선별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다 그죠.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DB랑 네네네. 궁합이 맞으면 쓸 수 있고 안 맞으면 못 쓰고 이런 식인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 뭐 포스트그레랑 마리아DB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고 그쪽은 다 기본 되는데.
예, 기본 베이스 함수라든지 뭐 타이드버스 패키지 내의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해석을 잘 해주게 열심히 코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괜찮아요. 근데 막 당장 제 경험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이야. 그 몇 년 전에는 이 아까 말했던 데이터 트렁크 같이 그 데이트 타임 핸들링 함수가 그 DB 드라이버를 연결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DB의 함수를 써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해석을 네. 깝깝하다. 깝깝해. 그러니까 DB를 알아야 되는 거지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디플라이만 알면 모두 다 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향점이었던 거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고 안 되는 중간 과정이 길었다. 근데 최근에 해보니까 또 잘 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이 발전했겠죠. 그죠.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건데 예를 들어서 루브리데이트 패키지 내에 시간 더하기 함수가 있어요. 그냥 네. 더하기에 뭐 그러니까 그 hour라든지 minut이라든지 하고 가로해 갖고 숫자를 넣으면 뭐 9시간 더해 같은 걸 할 수 있어. 근데 전에 안 돼 갖고 저는 그래서 제 경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포스트그레에서 데이터 트렁크에다가 인터벌을 그 퍼센트 넣어 갖고 더하기 해 갖고 넣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루브리데이트 함수랑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 갖고 그게 '아이씨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막 삽질을 했던 기억이 나. 근데 이번에 깜빡하고 했는데 실행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해 놨구나.'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했겠어요. 아 그럼요. 아니 그 루브리데이트에서 시간 함수들을 얼마나 많이 쓰는데 생각을 해 보면.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써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하다 보니 폴라스가 지금 이렇게 동작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아 지금 요 해석 안 되는 중간 과정 개발 중에 그 있는 단계. 거구나. 예예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간이 진짜 필요하다. 맞아요. 음. 그리고 그거를 R을 1급 시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지원할 때 하는 것까지 엔지니어링 노력을 들여줄 거냐라는 건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는 지점인 거고. 그래 갖고 내가 플러스에서는 아마 그 정도 지금 단계 아마 0.5거나 0.6 정도 되거든요, 버전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과정 중에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번에 덕디비 쓸 때 '아 맞아. 이거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된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덕디비는 이번에 회사에서 한 3.8 기가 정도는 파켓 데이터 갖다가 핸들링 했는데 느리다는 느낌 없이 핸들링해서 데이터 전처리하고 처리했거든요. 네. 그냥 로컬에서? 네. 근데 3.8 기가의 어허. 파켓 데이터라고 하면 아까 말한 숫자를 보수적으로 책정해도 CSV로 따지면 10 기가에서 20 기가란 뜻이에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그걸 핸들링하는데 문제없이 처리를 했었다라는 거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어 그냥 계속 이거 하면 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죠. 제가 지금 소개할 때 컨텍스트가 달라지지 않는 부분은 파이썬도 있습니다, 당연히. 파이썬이 더 잘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지. 파이썬이 훨씬 더 잘 지원되는 것처럼 보여요. 덕디비는 감사하게도 개발자들이 R 쪽 사람인가 봐요. 그래요? 예. 그래서 R 지원을 굉장히 열심히 해 주려고 노력해요. 오. 그래서 좋아. 애써 되게 노력하시는구만. 예예예예예. 그러니까 어. 학계 쪽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자기 어? 네트워크에 학계분들이 좀 계시겠죠, 당연히. 파이썬 지원하는 건 당연히 산업군 지원을 해야 될 테니까 아마 그런 지원을 당연히 할 거고 그리고 R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하기 쉽지 않은데 해 주시는 거다. 거기다가 이제 타이드버스 패키지 생태가 있으니까 지원하기가 수월하다.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파켓 데이터셋과 더불어서 파켓은 굉장히 오래되고 안정적인 파일 형식이에요. 그 컬럼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에 준하는 파일 형식. 근데 그거를 메모리에서 엄청 빠르게 하고 싶어라고 만든 애가 있는데 그게 에로우라는 애거든요. 그래서 파켓 데이터를 에로우로 부르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판다스에서도 에로우나 파켓이라는 것은 단어는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R에서도 에로우 패키지는 그 아파치 에로우는 지원 사업이어서 그 각각의 언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전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R도 에로우를 굉장히 잘 지원받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깐
그 파켓 데이터 파일을 에로우로 불러서 덕디비랑 연동해서 처리하면은 굉장히 그 분석 빠르게. 쿼리를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에로우 쿼리랑 덕디비의 쿼리가 조금 특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에서 장점 있는 부분을 골라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생겨요. 예를 들면 덕디비는 윈도우 쿼리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에로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 윈도우 그러니깐 근데 펑션. 예. 윈도우 음. 펑션이 이제 시계열에 특화된 데이터 펑션들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별로 뭐 밀면서 계산을 한다든지 증분 더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게 설계되어 있는데, 오. 예, 그거를 잘 지원해 주는 데이터베이스고, 에로우는 그렇게는 안 돼 있어서 그거를 교차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교차할 수 있다의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메모리를 복사하지 않아요. 오. 메모리 메모 누수가 없다. 예. 메모리를 복사하지 않는다는 게, 파켓 데이터를 에로우로 부르면 덕디비가 에로우로 부른 메모리를 그대로 사용해요, 복사하지 않고. 근데 아.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뭐 파이썬이랑 R을 같이 사용할 때 김 팀장은 아실 텐데, 파이썬에 있는 자료 구조를 R로 실제로 가져올 때, 그러니깐 R에서 파이썬을 핸들링할 때 쓰는 자료 말고 얘를 실제로 R로 갖고 와서 처리할 때가 있을 때는, 그때는 복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메모리를 다시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런 맞아요. 식이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2 음. 배로 사용하는 2개 거지. 잡는 거죠. 예예. 근데 지금 이 파켓 데이터 파일을 아. 에로우로 부르면 그 에로우 메모리를 덕디비가 다이렉트로 써요. 그 에로우라는 형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냥 한 객체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네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음. 요거는, 근데 우리 완벽 입장에서는, 호환이네? 그러니까 에로우가 그런 오. 타겟인 프로젝트예요. 그러다 보니깐 어허. 덕디비는 에로우를 지원한다 하는 순간 그걸 호환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걸 에로우를 지원해 주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생태계 중 하나를 소개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음. 예. 그래서 얘는 이제 병렬 처리, 벡터라이즈 엔진도 잘 돼 있고 병렬 쿼리 프로세스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분석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번쯤 써 보시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이거를 왜 하게 되냐면, 분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사실 쪼끔 알 수 있으면 자기 로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거대 데이터를 핸들링할 일이 가끔 있는데, 요걸 못해서 막 삽질하고 한참 고생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삽질하고 까먹고 그죠? 삽질하고 까먹고. 그런 일이 자주 있진 또 않으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예. 근데 처음부터 예시 데이터, 그러니깐 아예 분석을 공부하는 건 뭐 아주 작은 데이터로 처음에 쪼금 하는 건 말이 되는데, 보통 지금의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를 다룰 때 하루에 1개 있는 365 개짜리 데이터를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초 단위, 밀리세컨 단위의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거를 집계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엔지니어한테 요청해서 받아 갖고 수행할 거냐, 아니면 그냥 그 데이터를 날로 받아서 내가 수행할 거냐에 따라서 뭔가 그 데이터의 오너십이 좀 달라지게 될 텐데, 그리고 이것까지 다 할 수 있다고? 좋아!"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아마 경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 도구여서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콘텐츠를 잡아 봤습니다. 음. 그래서 좋습니다. 아마, 네, 김 팀장도 아마 어드밴스 뭐 분석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DB 연결, 그다음에 뭐 DB 쿼리 뭐 이런 것까지 하게 되는 콘텐츠를 제가 못 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까지 하실 일이 혹시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다른 RDBMS 직접 쓰는 것보다 얘로 소개하시면 어떨까? 개념적으로는 다르지 음. 않으니까. 예. 음. 그럼 그런 앞으로는 이쪽으로 계속 덕디비 중심으로 생태계가 좀 구축되어 갈 거라고 보세요? 덕DB가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봐요. 음. 예. 왜냐면 지금 얘랑 대비되고 있는 반대쪽에가 뭐냐면, 빅쿼리라든지 음. 레드시프트라든지 아타나라든지 클라우드에 사용당 과금이 들어가는 대용량 DB들이거든요. 클라우드에서 해결하는 애들. 예. 근데 음. 걔는 이제 쿼리당 과금이니깐 쿼리 잘못하면 돈 많이 나오고 약간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데이터가 뭐 죽을 듯이 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파켓이라는 애가 엄청나게 압축이 잘 되는 애고, 걔를 로컬에다가 놓고서 쿼리했을 때 일정 이상 사이즈에서 충분히 동작하고 속도도 음. 괜찮고라고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오. 장점이 생기고 팟캐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압축이 높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에서는 스토리지만 사용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운영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분석 인프라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강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작은 팀, 데이터 엔지니어 전문으로 사용하기 힘든 팀, 그다음에 뭐 이런 정도에서 쓰기 적절하지 않을까. 제가 전에도 한번 계속 옛날 방송 중에 꽤 얘기를 했던 적 중에 하나가 전문 데이터 엔지니어를 몇 명이나 구축하는 게 작은 회사에서 쉬운 일인가라고 생각하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전문 데이터 엔지니어가 한 명은 썩 의미가 없어요.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데다가 다른 일들에 치이면서 데이터 퀄리티를 못 만들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분석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못해도 3명 정도가 필요해요. 음. 그러다 보니깐 그 인건비를 태울 바에 그냥 클라우드 매니지드 써 갖고 돈 태우겠어 같은 의사결정들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 뭐라 그러면 좋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비용 예측 가능성이 되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축을 하기 어려운 쪽 사람들이 아마 운영 데이터베이스 쪽을 하시는 분들에게 요 정도의 요청, 뭐 계속 업데이트되는 부분을 파켓 데이터 자료 구조로 스토리지에만 저장을 해 주시라. 그럼 분석은 내가 로컬에서 하겠다. 정도로 가고 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제 더 적은 사이즈의 분석 조직과 인프라 엔지니어 없이 최소한의 도움으로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네. 회사 쪽 데이터는 한 데이터 포인트당 10초에 하나씩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보통 3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데이터가 들어와요. 근데 그게 10 지금 초에? 네. 그게 한 와. 10개 정도 되고 지금 그거를 더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저희의 고객 사이즈나 앞으로 나갈 제품군으로 생각을 해 보면 토이 중에 토이예요. 아 겨우 지금 POC했다. 단계가? 예. 이 정도 방금 말한 데이터 포인트의 어. 사이즈가 겨우 토이 프로젝트 하나 했다 같은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어. 예. 그러니깐 이거는 저는 아마 이제 분석을 클라우드 인프라에다가 분석하는 환경을 세팅을 하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근데 음. 지금 어 인스턴트하게 쓰기에는 급하게 그냥 빨리 음. 세팅해서 쓰기에는 좋은 도구였다라는 감상이 들어서 소개를 한번 해 드리려고 시간을 마련해 음. 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 박사가 그 스타트업에서 돈을 아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죠. 그죠. 최적 그러니까 효율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다 돈 뭐 처발라서 해결하는 거 아니고. 그죠? 그쵸. 원래 선택지는 돈 처바르거나 사람 쓰거나 뭐 사람 쓰는 것도 돈 그러니까. 처바르는 거지. 근데 음. 인제 사람 쓰는 건 더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채용이 잘 됐는지 이 사람이 얼마 만에 끝낼 수 있는지. 그러니깐 클라우드에 돈 처바르는 거는 확실성인데 그 돈을 얼마나 처발라야 되는가의 불확실성이 있었지. 음. 그리고 또 한 번 근데 가면 돌아올 수 없고. 그쵸. 맞아요. 한 번 그게 깔리면. 그걸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걸 바꿀 수 있는 여력도 많지 않다. 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바꾸기 좋은 애로 우선 기초적인 걸 세팅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음. 뒤에 있는 걸 계속 변경할 수 있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은 파켓으로 하고 그 파켓으로 할 때도 이게 아까 말한 하드 베코 시스템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폴더 구조가 좀 특별해요. 근데 좀 많이들 알고 있어요. 이쪽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있어서 고것만 지켜주면 쿼리 효율이 좀 나온다. 그리고 음. 에로우 쪽은 이런 리모트 스토리지라고 부르는 S3라든지 블랍이라든지 뭐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애들을 쓸 때 사실 AWS S3를 네이티브로 지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애저를 쓰고 있어서 음. 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해야 돼요. 그게 좀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긴 한데 음. AWS를 사용한다고 하면 S3 API 주소만 있는 상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리모트 쿼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로컬에서 수행하기 훨씬 수월하실 거다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음. 나서 이제 이 쿼리를 할 수 있는 다른 DB들이 또 많아요. 클라우드에 올려서 실제로 더 고성능 낼 수 있는 DB들이 많아서 그런 애들로 넘어갈 때도 수월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 팀장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까 박 박사 잠깐 언급한 대로 이게 되게 애매한 기로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데이터 분석하자고 클라우드 시스템 다 짜 가지고 갈 거냐. 그죠? 그 되게 무거운 작업이거든요. 뭐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자주 하는 조직이 아닐 수도 있고 특히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그죠? 네. 그렇게 애매한 경우에 막 보통 하드디스크를 어떤 식으로 써 볼까 막 고민들을 하고 이런저런 그런 이제 삽질들 온갖 삽질과 노하우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네 그럴 때 쓰기에 딱 좋은 형태의 DB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고런 뭐 한 테라바이트급 정도 그죠? 테라바이트까지 안 가면 뭐 수백 기가바이트 정도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로컬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고럴 때 고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하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뭐 다른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쪽은 진짜 엄청 빨리 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사이에 새롭게 듣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이 참 이거 다 따라간다고 엔지니어들이 고생들이 많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다행히 그 모든 DB들을 다 뒤져 가지고 박 박사가 효율적인 것들 이렇게 소개해 주니까 이렇게 키워드 알아뒀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재밌는 소식 알려주셔서 네 잘 들었어요. 네. 뭐 그래서 아마 '분석 요구 사항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깐 그전에는 그런 분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클라우데라나 이런 하둡 시스템을 아예 구축을 하든 뭐 스파크를 도입하든 아니면 그래요. 뭐 데이터브릭이나 뭐 이런 걸 스노우플레이크를 도입하든 이런 그 데이터 분석 종합 플랫폼 같은 걸 도입해야만 된다거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 어딘가쯤인 타겟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고 그게 '괜찮은 설계로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반가웠고 이걸 소개할 때 사분면 소개를 많이 해요. 아까 말한 올탭 올랩이랑 음. 인프로세스랑 멀티프로세스였나? 아웃 오브 프로세스였나? 해 갖고 이렇게 사분면으로 소개하는데 지금 이 덕디비가 있는 위치에 제품군이 없었어요 실제로. 음. 예. 중간계를 찾아준 거군요. 예. 그래서 그 뭐지? 올탭인데 뭐 인프로세스는 SQLite 그리고 올탭인데 아웃 오브 프로세스는 지금 원래 쓰고 있는 RDMS 대부분들 그다음에 올랩인데 아웃 오브 프로세스 애들이 많이 나왔죠. 그게 뭐 레드시프트라든지 이런 애들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게 인 프로세스인 애가 나와서 소개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음. 역사는 꽤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10 년대 후반에 작업이 시작이 됐고 어 부흥이 이제 되는 중이란 느낌이에요. 그때도 소개도 많이 됐고 저도 뭔지 뭐가 있다 정도만 알았지 이제 좀 어쩌라고가 쓸만해졌나 보지. 그것도 있고 아니 음. 이게 뭔데 나보고 어떻게 쓰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음. 사용 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써 보니깐 감이 왔고 '아 이런 음. 거구나.'가 돼서 이제 소개할 수 있게 돼 갖고 소개를 드리게 된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이러다 보니깐 이제 다른 데이터 분석을 힘들어서 허덕이고 계신 분들께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어. 클라우드의 의존성 없이 혹은 AWS라면 스토리지 의존성만 갖고 거기까지 구축하는 것도 또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일들에 비해서 수월해졌다.' 그래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도구였고 저는 적극적으로 쓰려고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얘를 직접 뭐 컴퓨팅 리소스에다가 올려서 클라우드로 써도 전환 비용이 저한테는 그럼 없는 셈이니까 음. 예. 왜냐하면 덕디비를 그냥 컴퓨터 VM에다가 띄우고 뭐 슈퍼셋이라든지 그 BI 도구들에 연결해서 쓰면 그냥 바로 스토리지에 쿼리해 주는 애 갖다 쓰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트리노라든지 이런 무거운 애들 쓰려고 하지 않아도 뭔가 또 중간 단계의 것을 그러니깐 내가 데이터 분석 환경을 세팅할 때 갑자기 퀀텀 점프해 갖고 해야 될 일 많은 게 아니라 중간 단계의 것들이 있는 상태로 선택할 수 있어서 '좋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저는 조 과장이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말을 늘려보고 있었는데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조 과장 소감을 네. 못 듣고 맞춰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좀 음. 아쉽습니다. 제가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아마 핑계 김에 이런저런 소개를 좀 같이 했어요. 단어 소개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네. 아마 분석에 계신 분들이 요거를 한번 써 보시면 좋겠다. 아마 음. 요청을 주시면 제가 뭐 실습하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예시 오. 코드 같은 것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컬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네네네. 그래서 샘플로라도 실제로 한번 봐도 예. 재밌을 것 같네요. 실제로 동작하는 것들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네. 네 보통 몇 한번 기가짜리 데이터는 불러오다가 뻗잖아요. 그쵸. 그거 안 불러오기만 뻗는 하다가 거 뻗지. 보여주는 예. 것만 해도 그니까 안 뻗는 맞아요, 거 맞아요. 보기만 해도 되게 신날 것 같아요. 뭐 완전 여담인데 얘가 그 에로우랑 파카시라는 애가 되게 특이하게 어 필터를 폴더 단위에서 미리 먼저 해요. 그래 갖고 필요 없는 데이터를 불러오기 자체를 안 해. 오. 필터 되게 쿼리를 보고 효율적이네. 필터 쿼리를 어. 보고 이 폴더는 안 불러와도 어차피 되네 그러면 아예 안 불러와 버려. 그래 갖고 실제 메모리 어. 사용량이 엄청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애써서 설계한 흔적이 있네요. 예예예.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 윈도우 펑션 음. 들어가는 순간 이제 메모리 다 올라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음. 예. 아무튼 좋습니다. 나중에 네. DB 활용 경험 같은 것들 있으시면 청취자분들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죠? 아니면 맞아요. 이런 예. 대용량 데이터 처리할 때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또 우리 박 박사가 또 미리 고생해 본 것들이 있을 테니까 네 고런 것들 공유해 주는 그런 시간 또 가지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원래 뭐 로컬에서 그냥 파일로 불러오는 거 힘들다고 포스트그레나 이런 DB 연결해서 하는 사례들을 사람들이 연습하게 되는데 올랩 전문 데이터베이스인 걸로 한번 써 보시라라고 제안 음 드리는 걸로 마무리 멘트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방송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방송 제가 열심히 떠드느라고 아무 재미없이 진행이 됐는데 아마 어 정보 전달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조 과장 오고 나서 제가 농담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DB 얘기하면서 무슨 농담할 건데. 그것도 맞아. 이거 주제가 예. 주제가 네 그런 아니 주제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할 때 뭔가 재미를 끌어올릴 수 없다는 게 지금 저한테 갑자기 고민이 되고 있어요. 아유 최근 몇 기술 번의 설명하면서 어떻게 웃겨. 콘텐츠가 계속 그랬어. 이거 힘들어 지금. 네. 아무튼 나중에는 좀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얘기 나눠 보죠. 네 좋습니다. 아예 네. 주제를 좀 가벼운 네. 걸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올릭은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